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본과정 오늘 마지막 수업이죠. 교재는요, 506페이지입니다. 자, 평가 3방식이고요. 세 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세 문제가 모두가 계산 문제가 세 문제가 쏟아졌어요. 세 문제 중요합니다. 3방식 오늘 수업은요, 3시간 반 약 넘도록 3방식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꼼꼼하게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이 아니고 중급 과정입니다. 바로 실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레벨을 확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반면에 3월, 4월달 다음 과정입니다. 다음 과정은요, 3방식을 빠르게 넘어갑니다. 빠르게. 예. 왜? 이번 과정 상식이 받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음 과정은요, 우리가 지난주 가격 형성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을 전체 수만 봤잖아요. 이 과정을 한 3시간 걸쳐서 상세히 봐야 되거든요. 여기 합치게 되면 완벽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3방식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방식 보겠습니다. 3방식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포기를 해요. 거의 손도 못 대요. 왜? 지도를 빨리 넘어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반대로 꼼꼼히 보시면서 오히려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3방식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 01번 보시면 3방식의 접근 원리가 나와요. 그럼 2번 내려갈까요? 자, 가격 3년선과 3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3방식은요, 가격 3년선부터 출발하는데, 아래 보니까 표가 나와요. 이 표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3년선이 나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죠. 시장성이 있고요. 다음에 비용성, 수익성입니다. 그럼 일반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모든 가격은요, 세 가지 관점에서 정해지는데요. 간단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정년 퇴직을 해요.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 사업을 하자. 식당을 차리자. 식당을 차리는데 퇴직금 모두 모아가지고 총 3억이 들어가요. 자, 비용 3억이 들어가서 식당을 차립니다. 비용성 가격 3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식당을 차리니까 음식 맛이 아주 좋고요. 손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높아지겠죠. 수익 가격은 4억이 나와요. 자, 이것을 몇 년 뒤에 팔려고 하니까 3억은 너무 적고요. 4억은 많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절충해서 3억 5천에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식당 가격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예외적으로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이 세 가지가 똑같아지더라. 아주 예외적이죠. 이렇게 똑같은 경우 이것을 삼면 등가성 이렇게 불러요. 삼면 등가성. 바로 알프레드 마샬 입장인데요. 삼면 등가성 하게 되면 얘가 3억이면 얘도 3억이고요. 얘도 3억이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음은 이때 조건은요. 반드시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시장은 언제나 세 가지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요. 완전 시장입니까? 불완전 시장입니까? 불완전 시장이죠. 불완전 시장이니까 세 가지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면 등가성은 무시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달라지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3방식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성에 착안하는 방식이 바로 비교 방식이 되고요. 다음에 비용성에 착안하는 방식은 원가 방식이 되고요. 다음에 수익성에 착안하는 방식은 수익 방식입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죠. 부동산 가격은 크게 두 가지, 가격과 임대료, 임료로 표시가 돼요. 마찬가지로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되고요. 자, 그래서 모두가 몇 개? 6개. 그러니까 6방법이 돼요. 그래서 3방식과 6방법입니다. 하나씩 본다면요. 이제 시장성으로 가격 구하는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릅니다. 표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구해진 가격은 기준 가격입니다. 다음에 시장성으로 임료 구하는 것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 되고요. 여기서 구해진 임료, 비준 임료가 돼요. 다음에 비용성으로 가격 구하는 건 원가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가격, 복선 가격이 되고요. 다음에 임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임료가 적산 임료가 되고요. 다음에 수익선으로 가격 구하자, 수익 환원법입니다. 자, 여기서 수익 가격이 나오고요. 다음에 임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임료가 수익 임료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3개, 임료가 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가격이 매우 중요해요. 참고로 작년 시험도 여기서 한 문제가 각각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임료 있죠. 임료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한 7, 8년마다 한 문제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임료는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매 과정마다 볼 수가 없거든요. 임료는요, 아주 약하니까 일단 패스했다가요. 얘는 언제 본다? 앞으로 넉 달 뒤에요. 그래서 6월 달에요. 임료를 한 건에 모아가지고 이것도 설명 제대로 확실히 하시려면요. 한 30분 설명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6월 과정에서 임료는 모아가지고 그때 가서 체계를 잡아드립니다. 지금은 가격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이제 3방식과 6방법은요. 자, 지난주 시간 기억나시죠? 이것은 공부를 어떻게 한다? 바로 공식이죠. 자, 공식에서 출발해서 공식에서 마무리 지릅니다. 공식을 중심으로 자, 이해도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요 가격 3가지가 있다. 그러면 시장성이 3억 5천이니까 비준 가격이 3억 5천 나왔고요. 다음에 비용성 가격 3억이죠. 복선 가격이 3억이 나왔고요. 다음에 수익성이 4억이다. 수익 가격 4억 나왔습니다. 자, 가격이 몇 가지?
세 가지 가격입니다. 세 가지 가격.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된 가격이 아니죠.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가격이 3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계산된 가격이다. 이것을요, 바로 시산가격 또는 시산가액 이렇게 불러요. 자, 한 번 더요. 시산가격은 최종 가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계산된 가격,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가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시산가격을 충분히 비교, 검토, 조정합니다. 조정해서 하나의 최종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격을 자 비교, 검토, 조정하자. 이것을 시산가격의 조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는 중요해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시산가격의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단어 2개 뚫어봅니다.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이 산술평균이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산가격의 조정은 세 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하면 X 틀린 말입니다. 가중평균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잘 나와요. 그럼 산술평균 아시죠? n분의 1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전부 다 대해볼까요? 3억 5천, 3억, 4억. 전부 다 더하니까 몇 개? 1개, 2개, 3개 해서 n분의 1이다. 나누기 3 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산술평균입니다. 이러면 중간치 가격이 나와요. 얼마? 3억 5천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얘가 아니고요. 바로 가중평균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가중평균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장 주 방식을 선택해요. 주 방식을 선택해서 나머지 다른 방식입니다. 나머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이런 말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자, 처음 보게 되면 식당 가격 3개 나왔잖아요. 3가지인데 식당은요, 가장 주된 성격,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장성입니까? 비용성입니까? 수익성입니까? 식당은 수익이 중요해요. 이거 바로 주방식입니다. 따라서 식당은 주방식이 바로 수익가격 사학입니다. 얘를 주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가 이거잖아요. 다른 방식. 3억 5천, 3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참자,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최종 결정, 땅 내리는 것은요, 바로 평가사의 재량행위죠.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검토하니까 전문가가 보기에는 3억 7천이 가장 좋겠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평가 보고서에 기재하면요, 최종 가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바로 최종 가격입니다. 3억 7천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이 부동산 가격을 현행 규칙은요, 어떤 성격이다? 시장가치 성격이다. 종전규칙은요, 정상가격의 성격이다. 그래서 평가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을 정상가격 또는 시장가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3방식의 접근 원리가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요. 결국 감정평가는요. 이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3방식이 왜 필요하느냐. 3면성부터 출발하는데요.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니까 세 가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방식을 쓰게 되고요.
그러면 계산된 가격 세 가지 시산 가격이 나와요. 이것을 하나로 결정하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조정 작업을 거치면서 최종 가격이 구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표를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다음에는 시산가격 조정이 뭐냐? 요거 교재 보고 확인합니다. 교재요. 자, 한 장만 넘겨주시면 돼요. 509페이지예요. 509페이지. 자, 목차 3번이 있죠. 시산가격의 조정입니다. 괄호 2번요. 시산가격의 조정 보게 되면 자, 양은 분량은 한 페이지인데요. 이거 다 보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체크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괄호 2번 시산가격의 조정에서 동그라미 2번 내려가니까 기억번 있죠. 기억번 3줄 요것만 보시고 딴 거 보지 마세요. 자, 기억번 조정 방법입니다. 시산가액의 조정은 3방식에서 구해진 지금부터 밑줄 아세요. 세 가지 가격을 단순히 산술평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한 가지 방식, 얘가 주방식입니다. 주방식을 기준으로 하며 나머지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까지 밑줄 하시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본론 넘어가죠. 이제 각 방식입니다. 511페이지 목차 02번 보게 되면 원가 방식이 나옵니다.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은요. 지금부터 두 가지죠. 가격과는 원가법, 임료과는 적산법인데요. 그러면 지금은 가격을 중심으로 해요. 얘가 늘 출제가 되니까요. 자, 임료는요. 거의 안 나오니까 나중에 6월달에요.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격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목차 1번 원가법 나옵니다. 자, 원가법 보겠습니다. 공식이 있죠. 그래서 항상 3방식은 공식부터 출발하니까 먼저 원가법에서 바로 밑에 보시면 박스 공식이 나와요. 자, 공식 보게 되면 먼저 제주달 원가에서 빼기 감가수정이죠. 그러면요 복선 가격이 나와요. 공식 나오잖아요.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식을 보기 전에 기본 원리가 뭐냐. 원가법은 앞에서 봤죠. 가격 3면선 중에서 바로 비용성에 착안한 방식입니다. 이 말은요. 비용이 투입된 물건을 말해요. 한마디로 상각자산입니다. 비용이 투입된 상각자산이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예를 들면요. 건물, 건축비가 들어가죠. 또는 기계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상각자산의 특징이 뭐냐? 특징. 건물이나 기계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노후화된다. 이렇게 노후화될수록 자, 가치가 증가됩니까? 감가됩니까? 감가가 돼요. 노후화되는 만큼 감가가 된다.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가법은요. 노후화되는 만큼 감가된다. 이 감가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각자산에 일정한 수명이 있다. 또는 나이가 되고요. 이러한 상각자산의 수명, 나이를 가리켜서 우리 시험은요. 바로 내용연수라고 표현하고 항상 내용연수 단어가 출제가 돼요.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건물에 해당되겠지만은요, 부동산. 그러나 여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요, 물리적 수명과 경제적 수명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 죽을 때까지 한평생, 얘가 바로 물리적 수명입니다. 요즘은요, 세상 좋아졌죠. 100세 시대. 옛날에는요, 아주 오래전에는요, 60만 넘어가면 이제 노인인데요. 지금은 팔팔하잖아요. 100세 시대 하게 되면요, 이제 나이가 50이 되었다. 인생의 반밖에 안 살았어요. 하루 24시간 치면요, 이제 겨우 12시입니다. 12시. 60이 되었다. 오후 2시밖에 안 돼요. 가장 좋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자, 얘가 바로 물리적 수명이다. 반면에 경제적 수명은요, 이제 돈 버는 기간을 말해요. 자, 돈 벌기 위해서 뭐합니까? 교육받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20대 중반, 후반 되면요. 자, 취업하죠. 이때부터 경제적 수명입니다. 언제까지? 퇴직할 때까지. 답이 나왔죠? 둘 중에 뭐가 더 길다? 물리적 수명입니다. 뭐가 더 짧다? 경제적 수명입니다. 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자, 물리적이 길다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지? 물리적 수명보다 경제적 수명이 짧다. 작은 걸 물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를 꼭 기억합니다. 또 감정평가에서 중시되는 것은요. 감정평가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 이것을 중시합니다. 왜? 경제적 가격, 가치관이니까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중시합니다. 이게 전부 다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중시한다.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 large n 이꼴 small n 플러스 small n 플러스 n 다시가 돼요. 여기서 large n 하는 것은요. 전체 수명, 전 내용 연수가 되고요. 다음에 small n은요. 바로 지나온 과거, 경과 연수가 되고요. 다음에 small n 다시는 앞으로 남은 잔존 연수를 말해요. 숫자 넣으면 쉬워요. 어떤 건물의 전체 수명이 20년이다. 자, 이것이 5년 지났대요. 앞으로 몇 년 남았다? 15년 남았다.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운가 보면요. 이 내용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이것을 갖고 공식을 접근합니다. 자, 공식은요. 교재 공식 확인했지만은요. 감정평가사들, 전문가들이 쓰는 공식을 그대로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평가사들은요. 공식을 이렇게 씁니다. C 마이너스 DN 이꼴 PN입니다. 교재와 비교하면요. C는 뭘 말한다? 제자들 원가예요. 다음에 DN은 N년 동안의 감가수정입니다. 따라서 제자들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빼니까 현재 가격, 복선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식부터 출발해서 공식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걸 풀어서 보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크게 요소가 두 가지다. 그래서 제자들 원가가 뭐냐, 감가수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봤잖아요. 특히 상각자산은 노후화되는 감가가 된다. 감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감가가 탁
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엄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가 수정을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뭘 말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짓는데 총 원가가 2억 들었대요. 총 원가 얼마? 2억. 따라서 이때 총 원가 2억을 제조달 원가라고 불러요. 쉽잖아요. 제조달 원가는 총 원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이 전체 수명이 얼마? 20년 잡을게요. 전 내용 연수가 20년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요, 20년 지나면요, 철거해야지. 철거하면요, 철근 등등 건지는 가격이 있죠. 이것을 바로 스크랩 밸류다. 해석하면요, 단재 가격입니다. 결국 철감은 건지는 가격으로 잔재 가격이 되고, 그러면 건지는 가격이 있어야 되겠지만은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없다, 0이다라고 가정해요. 이 말은요, 2억짜리 건물이 철거하면요, 모두가 소멸되고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계산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단순히 2억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매년 가치가 1,000만 원씩이죠. 해서 매년마다 1,000만 원씩 가치가 감가가 돼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에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계속 이렇게 감가되는 겁니다. 여기서 경과연수가 5년 지났대요. 가치가 얼마 감가되었다?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가치가 날라갔다는 말입니다. 남는 가치가 N-가 돼요. 얼마가 돼요? 빼니까 1억 5천이죠. 답이 나왔잖아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빼니까 5년째 가격 얼마? 1억 5천 나온다. 이대로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총원가 2억에다가 5년 지났다. 감가가 5천만 원입니다. 요거 빼니까 5년치 가격 얼마? 1억 5천 나오더라. 이것이 공식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봅니다. 먼저 제조달 원가는요, 세 가지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첫 번째, 의의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종류 아래, 종류. 세 번째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똑같이 감가 수준도 똑같아요. 첫 번째 의, 두 번째 종류, 세 번째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틀을 딱 잡아놓고요. 이대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전부 다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의 의의부터 봅니다. 의의부터. 그러면 바로 2번 보게 되면요. 제조달 원가 의의부터 보시면 세 줄 나와 있죠. 의의가 뭡니까? 쉬운 말로 총원가, 총원가. 따라서 첫 줄, 제조달 원가란 대상 불운선을 기준 시점에 있어서 기준 시점 동그라미 이거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에서 두 번째 줄 소위되는 밑줄 아세요? 적정 원가의 총액 밑줄. 얘가 바로 총원가입니다. 옮겨서 볼게요. 바로 제조달 원가는 총원가인데 기준 시점에서의 총원가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 자꾸 여기다가 단어를 바꿔서 말이에요. 여기다가 신축 시점을 집으니까 틀리더라. 틀린 말입니다. 기준 시점입니다. 주로 기준 시점은요, 대부분 현재를 말해요. 그러면 따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그림. 자, 어떤 건물을 지었습니다. 총 얼마 주고? 10억 주고 지었는데요. 총원가 10억입니다. 언제 지었다? 지금부터 2년 전이에요. 그러면 2016년 3월 1일이죠. 3월입니다. 얘가 뭡니까? 2년 전 지으시니까 신축했다. 신축 시점입니다. 따라서 신축 시점에서의 총원가 10억은 재론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고친다? 현재로요. 따라서 2년 전 건물을 지금 똑같이 짓게 되면요. 얘가 바로 2018년 3월 초 현재를 말해요. 이것이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지금 짓게 되면 1년 동안에 건축비가 올랐죠. 인건비 올랐잖아요. 이걸 전부 다 반영하자. 해서 2년 동안에 건축비가 20% 상승했대. 그러면 합하니까 얼마가 돼요? 12억. 얘가 바로 기준 시점에서의 총원가. 얘가 바로 제조달 원가입니다. 따라서 제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의 총원가. 얼마? 12억을 말해요. 의부할 거예요. 다음에 종류 넘어가죠.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종류 보게 되면 기업번 복조원가, 괄호 밑줄 하세요. 재생산 비용 밑줄 같은 말이에요. 니은번요. 대치원가는 괄호 밑줄 하세요. 대체 비용 밑줄 같은 말인데 그러면 앞에 거 있죠. 복조원가와 대치원가는요. 주로 일본 쪽 용어입니다.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번역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괄호 단어 있죠. 재생산 비용이나 대체 비용은요. 미국 쪽 학자들이 번역하니까 이렇게 쓰더라. 그래서 용어가 조금 섞어 쓰지만은요. 각각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조원가와 대치원가예요. 그럼 먼저 복조원가는 뭐냐? 한마디로 최근 건물입니다. 반면에 대치원가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복조원가는 뭘 말하느냐? 다시 그림 보세요. 2년 전 지은 건물, 얘가 최근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짓게 되면 이거랑 똑같이 짓는데 어떻게? 이꼴 똑같이 짓는데 똑같이 짓게 되면요. 얼마가 돼? 12억. 얘가 바로 제조달 원가라서 이꼴 복조원가를 말합니다. 항상 제조달 원가는 실무적으로 최근 건물은 똑같이 그대로 짓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동일한 건물을 짓는다면 그래서 물리적 개념입니다.
다음에 대치원가는요, 오래된 건물이다. 오래됐다면요, 이 건물이 30년 전 건물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요, 똑같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물리적인 촉조가 불가능합니다. 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쉬운 예로 여기다가 건물도 건물이지만 자동차를 집어넣자. 30년 자동차. 자, 잘 나가는 그랜저 있죠. 30년 전이면요, 1988년도에요. 이때 무슨 그랜저? 각그랜저요. 예, 유명하죠. 지금은 단종되었어요. 아예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축조가 불가능합니다. 자, 너무 오래된 이 차 있잖아요. 이 차는 이미 단종되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은 어디 가서 산다? 중고시장요. 중고시장 하면 똥차죠. 똥값입니다. 그럼 이제 이 차는요, 중고시장 가게 되면 얼마 주고 살 수 있겠다? 대충 불러줘요. 그런 게 답이다. 얼마? 몇만 원? 와, 200을요? 예. 또 한 번 50만 원인데 50만 원 할게요. 예. 만약 저라면요, 차를 그냥 줘도 안 하겠어요. 귀찮았어요. 예. 일단 50만 원 잡을게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얘가 무슨 원가? 대치원가. 대치원가입니다. 너무 오래되니까 똑같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고시장 시세, 가격 따지자. 이게 바로 경제적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연결하시고. 유의할 점은요, 대치원가로 구하게 되면 꼭 기합니다. 여기까지 출제가 되었어요. 기능적 감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능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그림 봅니다. 자, 30년 전 그랜저 차가 지금은요, 똥차에 똥차. 똥차다 해서 자, 50만 원이다. 왜 50만 원 할까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자, 차 안에 들어가니까 자, 시트가 낡아 빠졌고요. 또 차 이 페인트가 도식이 엉망진창이고요.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본넷도 뚜껑 여니까요. 엔진도 낡아 빠지고 전부 다 형편이 없어요. 모든 기능이 뚝뚝 떨어지더라. 기능이 형편없다. 이거 바로 기능적 감가. 이걸 다 고려하니까 얼마? 50만 원. 그러니까 이미 기능적 감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반영됐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이미 모든 기능상 하자가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복합니다.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복조원가다, 대치원가다? 대치원가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떠올리시고요. 그럼 교재 확인해요. D급번 양자의 관계를 보세요. 자, A번 보게 되면 자, 복조원가는 물리적 측면 밑줄. 최근 건물이죠. 물리적 개념 따지고요. 반면에 밑줄 아세요. 대치원가는 오래된 건물이니까 경제적 개념, 경제적 효용 측면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D급번 내려갑니다. 밑줄 하세요. 한 줄. 대치원가로 복선 가격 구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능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요. 여기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구하는 방법인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기억번은 기본적인 산정 방법. 한 장 넘겨서요. 니은번은 직접법과 간접법입니다. 니은번은 버리세요. 그래서 직접법, 간접법 종류가 많은데 우리 시험과 거리가 머니까 버리는 게 좋아요. 무시해버리고 기억법만 집중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첫 줄요. 제조달 원가는 도급건설이든 자가건설이든 밑줄 하세요. 도급건설을 기준 밑줄. 자, 저원가는 도급건설 기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주택이 있어요. 주택을 내가 직접 짓자 자가건설입니다. 건설자 맡기자 도급건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요, 주택을 내가 직접 지어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 거예요. 물론 저도 없습니다. 앞으로 직접 지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요, 부동산 전문가니까 실무하시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무하시다가 자, 내가 투자한다. 지을 기회가 있으면 절대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는 고생이 되겠지만은요, 한번 경험 삼아서 내가 직접 지어보세요. 인부도 내가 구하고요. 자주도 전부 다 확인해서 내가 다 구해드리면서. 그러면요, 고생은요, 개고생합니다. 아시겠어요? 고생은 곱하기 3배입니다. 오늘 말이 조금 조심스러워져요. 개고생 했다가 또 뭔가 또 부담이 돼가지고요. 예. 수업 전에 제가 수업 1월달 수업하면서 따로 이제 암기하다 보니까 자고가 정량 기억나시죠? 네. 암기했잖아요. 또 뿌구리 모생기내면 기억나시죠? 네. 그런 표현 하면 예를 들었는데 뭐 조금 이제 이의제기가 들어왔나 봐요. 표현이 아주 야하다면서. 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했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딴 데가 지적받았거든요.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서울 강의를 1999년도부터 지금 딱 20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암기 때문에 지적받은 적은 없었는데 야하다, 성적으로 그렇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말하는 게 개고생 하자마자 내가 또 지적을 받을까 싶은 게 말이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가 상습적으로 한다면 제가 아주 나쁜 놈인데, 그죠? 예. 근데 암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 잘하라고 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예. 제가 지금 오늘 수업하니까 단어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예. 예. 제가 수업하다 보면 이제 합격 사례 같은 거 들어서 방법 얘기하잖아요. 또 책 본 거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가끔 암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 예를 좀 피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얘기다가 제가 지적받으니까 계속하면서 말 조심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 자가건설입니다. 자, 앞으로 기회 있으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직접 지어보세요. 고생은 3배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요, 다 지었을 때 만족은 10배예요. 틀림없습니다. 고생보다 만족이 훨씬 크거든요. 정말 도움될 겁니다.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한번 짓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요, 이때를 자꾸 짓고 싶어져. 개발하고 싶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더 부자에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보시면서 내가 지을 기회 있으면요, 꼭 한번 좀 경험하시고요. 내가 짓게 되면요, 아무래도 비용은 싸요. 이거 있잖아요. 만약 건물을 철거한다면요, 내가 직접 인부를 써야지. 철거하죠, 철거. 철거하게 되면 보통 평당 한 5만 원 돼요. 평당 5만 원. 철거하는데. 그런데 철거업체에게 이 도급하잖아요. 철거해달라고. 평당 20만 원입니다. 몇 배나 비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가건설하게 되면요, 다 지는데 1억 들어가더라. 도급건설은 일단 1억 잡을게요. 1억. 1억에다가 플러스 알파. 얘가 뭡니까? 바로 건설업자의 이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거비인의 이윤입니다. 다른 말로 기업이윤이에요. 기업이윤. 그러면 이때 이윤을 한 20% 붙여주자. 얼마? 2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원가가 2개예요. 자가 원가는 1억, 도급 원가는 얼마? 1억 2천. 그래서 주택은 하는데 원가가 2개, 혼란이 생겨요. 그러면 주변에는 자가 건설이 많아요, 도급 건설이 많아요. 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건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치자. 그래서 항상 도급 건설 기준입니다. 자가라도 도급으로 고쳐야 됩니다. 까지 보시면 돼요.
이어서 박스 봅니다. 박스 보니까요. 제대로 온 거는 단어가 2개 나와요. 2개 밑줄 합니다. 표준적 건설비 밑줄. 내려가서요. 통상 부대비용 밑줄 2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볼까요? 제대로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비입니다. 2가지를 합한 것이다. 여기서 표준적 건설비 다시 항목이 3개 나와요. 3개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세 번째를 밑줄 하세요. 수급인의 이윤 밑줄 괄호 적어줍니다. 기업 이윤. 그럼 이제 얘가 딱 들어가면요. 수급인 이윤하게 되면 자가건설이다, 도급건설이다. 도급건설 기준이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다시 문장 연습합니다. 제조달 원가에는 수급인의 이윤은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된다. 포함된다. 우리 시험은요. 포함 안 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저런 거는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요. 이런 문제는요. 요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로 틀린 답은요. 노란, 빨간 것이 있죠. 얘들이 전부 다 출제가 된 것들입니다. 키워드만 제대로 아시면 다 풀려요. 자, 확인하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제대로 원가는 총 원가인데 자, 신축 시점이다. 기준 시점이다. 기준 시점. 지금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암기를 했어요. 이해했잖아요. 3방식도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기하면 절대 적용이 안 돼요. 다 이해를 한 겁니다. 다시 종류가 2가지인데요. 바로 복조원가와 대치원가다. 그러면 복조원가는요. 최근 건물이니까 물리적이다, 경제적이다? 물리적 개념. 대치원가는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물리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 개념까지 보시고요. 다시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복조원가다, 대치원가다? 대치원가. 여기까지 보시고요. 또 재론가를 거는 방법은 항상 자가기준, 도급기준, 도급건설 규율이니까 따라서 재론가는 기업인은 또는 수급인 이유는요.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박스 문제 볼게요. 17회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상, 중, 하급으로 치면요. 상급 문제. 그러면 문제 봅니다. 원값을 사용하는 재료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이다. 신축 시점이다. 기준 시점 바로 틀렸죠. X. 2번요. 자가건설의 경우에 제조달 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된다. OX. 맞죠? 정답 2번. 답이 보이잖아요. 4번 내려가요. 제조달 원가를 구사하는 표준적 건설비는 수급인의 이윤은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틀렸지. 5번요. 복제 원가 또는 복조 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얻기 위한다. 자, 동일한 효용하게 되면 경제적 개념이죠. 얘는 무슨 원가? 대치 원가. 그래서 복제 원가 틀렸잖아요. 틀린 지문. 3번 올라가요. 대체 원가. 다시. 대체 원가는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지. 요 지문입니다. 따라서 대체 원가는 끝에 보니까 물리적 감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는 필요하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조달 원가가 되고요. 참고로 실제로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가 뭔지 다 이해됐고 다 정리가 되고 바로 문제 보니까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은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3방식은 대개는요. 막 날아갑니다. 이런 설명 다 빼요. 다학원에서는요. 자, 제조달 원가는 긴 시점이지 신축 틀린 말이면서 패스하는 거예요. 다음에 2가지가 있는데 얘는 물리적 개념이다. 얘는 경제적이다 하면서 포인트만 딱딱 짚어주고 패스 통과해버립니다. 이렇게 들은 강의는요. 적용이 안 돼요. 문제가 안 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 부분은요. 아주 이 문제 어렵게 풀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듣고도 보니까 준비가 충분한 체계가 잡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걸어 3번입니다. 감가수정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